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특종 관련해서 지난 월요일 저희가 KBS 이재석 기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어제 SBS에서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해서 다시 한번 KBS 이재석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SBS 어제 보도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수사를 하는데 사이버 사령부에서 관련 자료들을 싹 초기해서 인멸했다. 그렇죠. 증거 인멸을 했다. 네. 예. 증거 인멸을 했다는 것이 이재석 기자님이 직접 인터뷰했던 심리전단 부단장. 예. 김기현 씨. 예. 그분의 인터뷰로 SBS에서 그러니까 KBS가 특종을 하고도 보도를 안 하니까 SBS가 후속으로 탁. 예. 네. 가장 열받는 상황이죠. 근데 뭐 좋은 일이죠. 뭐 예. 서로 같이 하면 좋은 거니까. 네. 예. 서로 같이 하면 좋은 거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KBS가 특종하고 연속으로 계속 보도할 수도 있었던 사안인데. 맞습니다. 예. KBS는 보도를 못하는 와중에 SBS가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후속 보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거고 그래서 어제 증거인멸을 했다. 네. 라고 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1심, 2심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당시 대원들이 노트북과 서버를 싹 초기화했다. 초기화했다. 예. 네. 그거를 김기현 씨가 나와서 이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준 거죠. 맞다라고. 예. 자, 그러면 SBS가 이렇게 후속 보도를 계속 치고 나가는데 오리지널 특종을 한 분으로서 나도 쌓아둔 거 있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김기현 전 과장 폭로 내용 가운데 조금 좀 풍성하게 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구체적인 또 에피소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증거인멸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 네이버와 다음 그러니까 양대 포털 사이트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들어보시죠는 제가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자꾸 진행을 하시려고 중간중간에 나와가지고. 자, 들어보시죠. 이런 거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국내에는 포털 중에 네이버는 보수, 다음은 진보. 네이버는 대통령이나 장관을 비난한 적이 없어. 국가정책이. 그러나 다음은 국가정책도 비난도 많고 대통령 비난도 많고. 대원들에게 다음이 주 공략 대상입니까? 그렇죠. 뭐 이거는 뭐 양대 포털을 자주 왔다 갔다 사용하신 분들은 그 댓글을 보았던 분들은 다들 인지한 내용이죠. 네. 그렇게 느껴왔었죠. 네. 네이버 국정원이 네이버를 주로 작업해서 그런 건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네이버는 그런 댓글 그러니까 소위 친정부적인 댓글로 뒤덮인 적이 많았었고 다음은 상대적으로 덜 했는데 그래서 사이버 사령부에서는 다음을 타겟으로 했다. 이런 더 집중해서 거기에서 댓글 공작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군요. 이건 역시 사람들이 짐작으로만 느끼던 건데 이제 사이버 사령부에서 부단장 하시던 분이 실제로 대원들 사이버 사령부의 대원들은 적어도 다음을 공략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사이버 사령부로 국한해서 얘기하자면 다음에서 주로 활동했는데 정작 사이버 사령부를 수사할 때는 다음에서 활동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했다. 네. 이런 얘기도 나왔죠. 이게 이제 증거인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이제 수사를 했는데 대원들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 제출하라, 주민번호 제출하라, 그리고 그 댓글 공작 활동했던 그 아이디들 싹 다 내라. 이렇게 국방부 조사본부가 요구를 했는데 실제 그 530 심리전단에서 네이버 아이디만 넘기고 주 활동 무대였던 그 다음 아이디는 넘기지 않았다라는 증언인 거죠. 그렇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짜 오리지널 댓글 단 포털은 빠졌지. 의도적으로 수사를 회피하고 지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수사본부도 그걸 묵시적으로 승인해줬고 그래서 내가 수사단장한테 쫓아갔죠. 수사를 하려면 빨리 하는 거 해야지. 뭐하고 있냐 여러분들. 수사 기본 원칙도 모릅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한 덕이 없고 말이야. 서버는 그대로 놔두고 말이야. 왜 사람 왔다 갔다 합니까? 그리고 싸운 적도 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부단장이었던 분이 김기현 전 과장이 아주 수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왜 한쪽
네이버만 하고 다음 우리가 주 활동하는 데는 다음이었는데 예. 다음 수사는 왜 안 하냐고 오히려. 그런데 수사본부는 그걸 알면서도 그 댓글 공작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항의하는데도 그쪽은 수사를 안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알고도 안 한 거네. 묵시적 승인이라고 이렇게 김 전 과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재조사를 해보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수사본부에서도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뭐 어떤 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다 냈는데 제출했고 그다음에 거기 활동했던 사람이 우리가 이쪽에서 활동했다고 했는데 예. 그쪽은 수사를 안 했다라고 예. 하는 증언이 나온 거네요. 예. 콩가루 수사였네요. 그런 얘기가 이제 처음 나온 거죠. 예. 당사자 입에서. 그렇습니다. 그때 수사 제대로 안 했다. 예. 예. 그러면은 그 방송은 안 나가지만 기자로서 취재는 계속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개인적으로 조금 뭐 시간을 할애해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좀 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요 사안은 이번에는 수사를 하겠네요. 이런 증언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 보도 보니까 아까 뭐 김은지 기자가 일부에서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 청와대 이제 국가안보실에서 이제 나서서 네. 국방부 내에 TF팀 구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이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국정원 댓글 부대에 대한 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국방부 내에도 이제 새로운 TF팀이 마련이 돼서 이 군 사이버 사령부 문제를 똑같이 들여다보겠다. 그러면 김기현 전 과장은 본인이 부단장으로서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뭐 처벌을 받겠다. 처벌 감수하겠다. 그럼 이분도 불려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나요? 그러니까 검찰에는 이미 한번 이미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방부 내에 TF팀이 생기면 당연히 뭐 가장 먼저 이 김 전 과장을 부르겠죠. 네. 그렇군요. 주로 이제 국정원 댓글 공작도 대부분 네이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다음 쪽으로. 근데 그거는 군 사이버 사령부하고 관련해서 활동 내역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겠네요. 예. 요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네. 특종인데 다 취재해서 이런 내용들이 다 취재되어 있었는데 이제 보도를 못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깝겠어요. 예. 네. 이런 사안의 당사자들을 직접 인터뷰해서 그 사람이 자기 실명으로 이런 폭로를 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라 처음에 취재했을 때는 큰 거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큰 거 잡았다라는 생각도 절반은 들었고요. 또 절반은 과연 KBS 보도국에서 이게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있었습니다. 과거의 전례를 볼 때. 과거의 전례를 볼 때. 큰 걸 잡았는데 크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오히려 하셨을 것 같은데. 요 사건도 이제 불거지고 있더라고요. KBS 도청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희 언론노조 KBS 본부 위원장이 검찰 조사 받으러 가는데요.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는 건 아니고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남부지검에 갑니다. 오후에. 그래서 오늘 저희들 또 집회에서도 이 도청권을 또 다른 파업 뉴스를 통해서. 노조가 이걸 다시 고발한 거예요? 예. 자체적으로? 예. 언론노조가 6월에 이제 고발을 해서. 그때 도청권이 있었는데 왜 조사 안 했냐고. KBS의 노조가, 그럼 이 고발 상대가 누굽니까? 고발 상대가 이제 사측이 되는 거죠. 사측. 당시에 사측에서 무마해버렸으니까. 예, 사측에서 이제 사실상 이제 뭐 도청이 있었던 걸로 우리는 그 노조에서 이제 보고 있으니까 검찰이 좀 다시 한번 제대로 좀 수사를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이제 고발. 당시 KBS 내부에서도 말들이 많았잖아요. 말들이 너무 많았죠. 이런저런 후문, 후일담 이런 것도 많았고요. 다 확인은 안 되지만. 아니, 공영방송 기자가 그걸 녹취해서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만 썼다면 그나마 또 이해할 수 있는데 한성교 의원한테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전달을 한 행위가 더 문제일 수도 있죠. 더 크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어떤 행동을 한 거니까. 야당을 도청해가지고 당시 여당한테 넘겨준 거니까 뭐 취재 목적이라고 계속 얘기했다면 그것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취재 선을 넘지 않았냐 이런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라 여당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한성교 의원이 그걸 그대로 읊었으니까요. 그런데 당시 그걸 그냥 벽치기라고 넘어갔죠. 벽치기. 그거는 도청이 아니고 귀에 대고 자세히 들었다 이렇게. 사측에서 그런 식으로 해명 아닌 해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청 사건에 지금 고대영 사장이 연루돼 있다. 이렇게. 당시의 보도본부장이었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하나 일화를 말씀드리면 그 해당 문제의 그 기자가 공교롭게도 그 도청 의혹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다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얘기를 합니다. 직후입니다. 직후. 그렇죠. 네. 만취해서 잃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때 그 보도본부장이었던 당시 고대영 보도본부장이 현 사장이 그 새 휴대전화를 지급을 해주죠. 그 문제의 기자에게. 아, 그렇죠. 예. 참 따뜻한 분이군요. 직원이 아니 기자가 이제 취재를 했는데 휴대폰이 없다고 하니까. 예. 근데 보도본부장이 예. 일개 기자에게 그렇게 휴대전화를 챙겨주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KBS 같은 큰 조직에서. 아, 그러니까 얼마나 따뜻한 분입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인도주의적이고 휴대폰 친화적인 분이네요. 어쨌든 휴대폰을 그렇게 건네줘서 그런 뒷이야기도 있군요. 네. 자, 그러면은 요 KBS 도청권은 고대영 사장이 뭐랄까요? 일정 정도 연루된 연루됐다기보다는 어쨌든 당시 보도본부장이니까 조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군요. 그러니까 그 사건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저희 노조 측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예. 파업은 어떻게 돼갑니까? 잘 돼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서. 예. 이번 파업은 어디까지 갑니까? 예. 사장 늘 말씀드리지만 고대영 사장 물러날 때까지 저희는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특정은 다 일로 와서 터뜨려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어차피 KBS 뉴스가 잘 안 돌아가는 사이에 저희 틈타서 TBS가 장사를 좀 해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제보하실 분들은 TBS 직접 하셔도 되는데 혹시 영상이나 이런 거는 이제 KBS 쪽에 이재석 기자에게 제보를 하시고 그럼 저희가 그거를 써먹겠습니다. 네. TBS가 지금 KBS 훨씬 작은데요. KBS, 네. MBC 걱정하고 있어요. 예. 살다가 TBS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저희 TBS PD가. 자, KBS 특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회사에서 물을 먹어서 TBS에서 자꾸 나오고 계신 KBS 이재석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역시 사람들이 짐작으로만 느끼던 건데 이제 사이버사령부에서 부단장 하시던 분이 실제로 사이버사령부의 대원들은 적어도 다음을 공유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사이버사령부로 국한해서 얘기하자면 다음에서 주로 활동했는데 정작 사이버사령부로 수사할 때는 다음에서 활동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했다. 네. 이런 얘기도 나왔죠. 예, 이게 이제 증거인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이제 수사를 했는데 대원들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조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름 제출하라, 주민번호 제출하라, 그리고 그 댓글 공작 활동했던 그 아이디들 싹 다 내라. 이렇게 국방부 조사본부가 요구를 했는데 SBS가 이렇게 후속 보도를 계속 치고 나가는데 오리지널 특종을 한 분으로서 나도 쌓아둔 거 있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김기현 전 과장 폭로 내용 가운데 조금 좀 풍성하게 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구체적인 또 에피소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증거인멸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네이버와 다음 그러니까 양대 포털 사이트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들어보시죠는 제가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자꾸 진행을 하시려고 중간중간에 나와가지고. 자, 들어보시죠. 이런 거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국내에는 포털 중에 네이버는 보수, 다음은 진보. 네이버는 대통령이나 장관을 비난한 적이 없어. 국가정책이. 그러나 다음은 국가정책도 비난도 많고 대통령 비난도 많고. 대원들에게 다음이 주 공약 대상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양대 포탈을 자주 왔다 갔다 사용하신 분들은 댓글을 보았던 분들은 다들 인지한 내용이죠. 네. 그렇게 느껴왔었죠. 네이버 국정원이 네이버를 주로 작업해서 그런 건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네이버는 그런 댓글, 그러니까 소위 친정부적인 댓글로 뒤덮인 적이 많았었고 다음은 상대적으로 덜 했는데 그래서 사이버 사령부에서는 다음을 타겟으로 했다. 좀 더 집중해서 거기에서 댓글 공작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죠.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특종 관련해서 지난 월요일 저희가
KBS 이재석 기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어제 SBS에서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KBS 이재석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SBS 어제 보도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수사를 하는데 사이버 사령부에서 관련 자료들을 싹 초기해서 인멸했다. 그렇죠. 증거 인멸을 했다. 네. 예. 증거 인멸을 했다는 것이 이재석 기자님이 직접 인터뷰했던 심리전단 부단장. 예. 김기현 씨. 예. 그분의 인터뷰로 SBS에서 이렇게 KBS가 특종을 하고도 보도를 안 하니까 SBS가 후속으로 탁. 예. 네. 가장 열받는 상황이죠. 근데 뭐 좋은 일이죠. 뭐 예. 서로 같이 하면 좋은 거니까. 네. 예. 서로 같이 하면 좋은 거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KBS가 특종하고 연속으로 계속 보도할 수도 있었던 사안인데 맞습니다. 예. KBS는 보도를 못하는 와중에 SBS가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됐냐 후속 보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거고 그래서 어제 증거인멸을 했다라고 예. 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1심, 2심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당시 대원들이 예. 노트북과 서버를 싹 초기화했다. 이거죠. 초기화했다. 예. 네. 그런 그거를 김기현 씨가 나와서 이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준 거죠. 맞다라고. 예. 자, 그러면